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나라가 망초에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될 게 있냐. 내가 계속해가지고 뭐 유튜버 방송을 내가 챙겨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들 대한민국이 지금 변하지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야 이제 나 정치에 관심 없어, 나 이제 좀 지쳤어, 관심 끊기로 했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 아파요. 물론 분명히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역할, 일,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됐었을 때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에 내가 질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치에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갖기 싫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낙담하고 아무리 낙심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이, 우리의 그런 관심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모이게 된다면 그 관심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그냥 지나쳤을, 그냥 묻혀버렸을 사건도 묻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를 악물고, 분명히 낙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쯤에 옵티머스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실 채권인 것을 관공서 채권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팔아먹은 거, 그게 바로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부실 채권이 우량 채권으로 둔갑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우량 채권이 아니라 부실한 채권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돈을 빼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옵티머스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펀드 명세서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증권사들조차 감쪽같이 속였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당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가지고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옵티머스 사건을 일으켰던 핵심 인물의 배우자가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당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쯤에 옵티머스 사건은 엄청난 관심거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게이트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를 정말로 흔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 관심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옵티머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났는데요. 바로 검찰이 3개월 만에 옵티머스와 금감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너무 늦장 대응을 부리는 거 아니냐, 진작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서야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18년 4월 12일 윤 전 국장이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2천만 원을 옵티머스 관계자 명의로 송금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7월에 확보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월에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시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전 행정관도 앞서 한 차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때 이 전 행정관의 펀드 관여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자,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민정 라인의 정보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자, 바로 라임 사태인데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김한석 씨의 녹취를 통해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한석 씨의 녹취에 청와대 네트워크가 등장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청와대 네트워크를 거론하면서 라임 사태를 청와대 인사가 다 막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런 식의 무관심 속에서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늦장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 또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사건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12일에도 수사팀 대폭 증원 지시까지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자, 결국에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팀에는 검사 5명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 수사 의지가 관철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를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슨 의지가 관철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도대체 할 수 있다라는 거냐?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분명히 10명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명만 보냈죠. 대개 검사 파견 요청을 대부분 즉각적으로 승인을 하지만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책상 위에서 보류가 되었다가 윤 총장이 요구한 10명이 아닌 5명만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지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뻣뻣하게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기력하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식의 무기력함이, 우리의 그런 식의 무관심이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 무기력한 생각이 오늘 이 순간에도 밝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묻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자기 자리에서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이 됐던 최강욱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가지고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를 한 것이죠. 최강욱 대표에 대한 저런 식의 기소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시효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이루어진 기소였던 것인데요. 그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저런 식으로 기소가 되어봤자 어차피 재판에 가면은 무혐의로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맞을까요? 야, 그래도 지금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라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내가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비록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이라도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서 보수 우파 국민들이
무기력하게 낙담해가지고 정치에 나 관심 안 가져. 대한민국 이제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문재인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고 추미애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뭘 도대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냐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은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이 가장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이, 우리의 무관심이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묻히게끔 만들 뻔했습니다. 수많은 가십거리들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저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멀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오고 매일같이 절망감이 쌓여져 나가는 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의지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한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는 그 무기력한 생각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